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6년을 바라보면서 441-640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상품은 2026년에 수익률 1등을 노리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떤 얼굴로 오더라도 투자 계획을 끝까지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더 가까운 도구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ETF가 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됐는지, 2026년이라는 시점에서 이 성격이 왜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비중을 늘린다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방식이 가장 덜 흔들리는 선택인지까지 차분하게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조용히 오래가는 투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441-640 비중을 늘릴까 고민하신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질문의 출발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고 변동성은 커 보이고 한편으로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 여기에 2026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441-640을 늘릴지 말지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단순히 수익률이 얼마 나올까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를 어떤 리듬으로 투자할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41-640이라는 상품 자체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우량 배당 성향을 가진 자산을 기반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맞춰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보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얼마나 흔들리느냐, 그리고 그 흔들림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기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걸 들고 있으면 지수보다 더 잘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구조적으로 이 상품은 상승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변동성이라는 재료를 현금으로 바꾸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이 구조가 왜 체감이 엇갈렸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시장이 특정 섹터,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밀고 올라갈 때는 커버드콜 전략은 늘 상대적으로 아쉬운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건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옵션을 판다는 것은 미래의 상승 가능성 일부를 지금의 확정 수익으로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방향으로 쭉 뻗는 해에는 늘 비교 대상보다 뒤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방향성이 애매해질수록 이 전략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여기서 2026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을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되고 있으며 특정 종목이나 특정 이벤트 하나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단순한 연간 수익률 숫자가 아니라 내가 그 변동성을 견디면서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느냐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441-640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이 상품은 계좌에 매달 숫자가 찍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숫자가 크든 작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수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계좌에 들어오는 현금은 심리적인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이 심리적인 요소는 숫자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순간은 시장이 흔들릴 때 계획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441-640을 늘린다는 선택은 동시에 내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조금 바꾼다는 뜻입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를 일부 내려놓고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비중을 늘릴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최근 분배율만 보고 연 수익률을 단순 환산해서 기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커버드콜 계열 상품에서 분배금은 성과의 일부일 뿐 전체 성과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시장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함께 작용합니다. 환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441-640은 달러 자산에 노출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자산의 성과뿐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움직임도 함께 안고 간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 원화가 강해지면 같은 미국 시장 성과라도 원화 기준 체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분배금과 기준가 모두에서 체감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41-640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커버드콜 전략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달러,
자산 비중을 함께 늘리는 선택이라는 점도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자산형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계좌 유형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과세 계좌에서 분배금이 늘어나면 금융소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세 계좌에서는 과세 시점과 세율이 달라지면서 같은 상품이라도 체감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릴지 고민할 때는 시장 전망보다 먼저 이 상품을 어떤 계좌에서 운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441640을 운용하는 주체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액티브라는 말이 붙는다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비중이나 구성, 자산이 유연하게 조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장점이자 동시에 불확실성입니다. 정해진 룰대로만 움직이는 상품이 아니라 운용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상품을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기계처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대신 대략적인 방향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커버드콜 전략 자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변동성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논리는 옵션 시장을 관리하는 CBOE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지수와 설명 자료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상승장에서 상단이 제한되고 횡보나 완만한 하락장에서 프리미엄이 완충 역할을 한다는 구조는 이미 검증된 특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을 앞두고 441640 비중을 늘릴지 고민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품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계좌 전체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싶은지 아니면 변동성이 커질 때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만약 이미 포트폴리오의 중심에는 미국 지수나 성장 자산이 있고 그 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얹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441640 비중을 조금 늘리는 선택은 충분히 논리적입니다. 다만 그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크게 늘리는 방식보다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2026년에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그 결과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결과를 맞히는 것보다 과정을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441640은 2026년에 폭발적인 성과를 약속해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대신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내 투자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비중을 늘린다는 선택은 공격적인 전망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끝까지 가고 싶은 투자자라면 이런 선택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